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화입니다. 오늘 제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동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망의 보건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S범 그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S범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공급망의 보건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급망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주저리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거의 트래디셔널한 그 공급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저희 키사 내부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은 좀 밑에 하단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원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유통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 플로우 상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한 발전을 했기 때문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자면 각종 CI/CD 툴들이 개발이 되고 사이버 보안 쪽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일렬이 아니고 이게 병행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좀 이런 체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2020년 이제 저희가 이때부터 보통 공급망에 관련된 그 국제적인 사고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미국의 정책의 시작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서 저희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솔라인즈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미국의 행정명령, 사이버 보안 관련된 행정명령의 시작이 되게 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강연이나 지금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 미국의 남동부의 8,900km 일대 공급이 실제로 중단된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까지는 이제 어디나 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오시는 분들은 또 산업계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약 50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실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 이제 공격자의 이름이 다크사이드라고 해서 그곳에 실제로 지불을 하고 걔네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보코화 도구를 받았는데, 이 보코화 도구가 아예 작동을 안 한 거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 범인들이 제공을 해준 보코화 도구로는 도저히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백업 자료들, 백업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후에 그 이제 핵심적인 서비스를 이제 복구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그 법무부와 시사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제공되었던 가상화폐 중에 일부를 다시 이렇게 수거를 해왔다라고는 알려져는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랜섬웨어에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거를 그 범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지불을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그 중에는 지불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윈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이제 미 정부에서 그 공급망 보안, 특히 그 이제 정부에 납품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니즈와 함께 행정명령 14028을 이제 발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니스트라던가 시사라던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던가 지침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린 그 셀프 어테스테이션 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도 신규로 이제 인허가를 할 때 S폼 제출을 의무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이후로도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세 가지의 행정명령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21년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솔라인즈 사건을 통해로 해서 그 시작으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를 하고 공급망의 무결성을 확보를 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14028이 나왔었고요. 25년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 바이든 정부의 정말 말이었죠. 그때 말에 14144라는 또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냅니다. 이 행정명령은 14028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셀프 어테스테이션 폼을 시사에 머신 리더블한 형태로 제공을 해라. 시사가 그거를 검증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으로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그 발효했었던 행정명령들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제일 처음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4144나 14028은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트럼프 정부도 사이버 보안,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궤를 좀 같이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했었었고요. 다만 6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4306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어테스테이션 폼을 머신 리더블하게 제출하고 그거를 시사가 검증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완화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산업계를 통해서 미 정부도 이제 의견을 듣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완화를 시켰다라고, 일부에서는 완화를 시켰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그래도 그 SSDF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그다음에 리스트 문서를 개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테스테이션을 검증하는 거는 조금 완화시켰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IoT 제품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oT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라벨 요구 의무화까지도 2027년도에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1분 30초, 2분 동안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을 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이 우리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CEO의 서명과 함께 이제 시사에 그 증빙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안전한 개발과 빌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출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도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출처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CEO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C레벨급에서 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들을 쭉 봤는데 이후에도 이제 좀 분야별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도 제품의 인허가 시 S보험 제출을 포함한 공급망 보안 강화를 좀 의무화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S보험 제출 의무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시판 전에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시판한 이후로도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패치 관리를 한다라던가,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카 같은 부분도 미 정부에서 많이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좀 분쟁이나던가 좀 이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27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30년도 이후부터는 하드웨어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제 발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EU 사이버 보건력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법이 이제 2024년 12월 10일에 공식 발효가 되었고요. 2027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인 25년도에는 그 세부 이행이나 위임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12월 11일까지 그 최소 2건의 시행법을 이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26년도 6월 11일까지는 그 적합성 평가 기관을 이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인증 체계에 대한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9월부터는 이제 취약점 및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애니사와 같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게 내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7년 12월에는 이제 CRA법이 전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FDA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CRA에서도 기본적으로 제품에 출시하기 전에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출시한 이후에 관리하는 것,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것까지를 다 의무로 하고 있고 과징금 같은 경우도 1,500만 유로나 전 세계 매출의 2.5% 중으로 이렇게 조금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산업계에 미치는 좀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산업성 METI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TF를 구성을 하고 저희 키사도 거기에 같이 좀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저희 일부가 일본에 가서 좀 회의도 하게 되는데 S보험 실증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과 뭐 독일 이런 부분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보험이 무엇이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공급망 보안의 변화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망은 너무나 단계가 많고 어느 단계에서 허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활용한 공격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보안 체계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를 어떻게 대응하고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보안 체계로의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발 기업의 책임성을 점점 강조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그 개편 방향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실은 이제 S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S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만 현재 많은 나라들이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이 S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금 이제 고민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급망 전 단계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방안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사와 공급사, 그다음에 고객사, 어떤 제품을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릴리즈를 하고 그건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걸 디플로이하고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요한 피드백을 이렇게 다시 전달해 주는 이러한 개발사, 공급사, 고객사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보안, 우리가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고 운영하고 활용한다라는 이 그 공통된 목적 아래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망 전반에 있어서 보안을 준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좀 작업을 좀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하지만 개발사 같은 경우는 보안 취약점 개발을 하는 활동 중에서 보안의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빌드하고 배포 체계 자체의 보안성도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무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그 데브옵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 이제 보안 쪽에서는 데브옵스 다음으로 이제 데브세옵스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에 우리가 납품을 하는 제품의 보안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사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영사도 마찬가지로, 운영사가 그냥 우리는 뭐 받아서 제품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운영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요구 사항을, 위험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개발과 공급사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개발사에 해당하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좀 따와봤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뭐 새롭거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요. 안전하게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SSDF와 같은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원칙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적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저희가 S보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보험이 실은 공급망 전 단계별로 S보험을 활용을 해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 C사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S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C사가 처음 만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 S보험을 공급망 보안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키사와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좀 포함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보험은 이제 개발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이제 뭐 서명 위변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S보험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취약한 오픈소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통사 같은 경우도 이제 패치 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고 어떤 보안 취약점들을 해결을 한 거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S보험 정보를 통해서, 물론 S보험과 플러스 다른 정보들이 결합된 형태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할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운영을 할 때도 이제 내가 받은 파일이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S보험을 활용한 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들 아실 테니까 뭐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많은 기관이 S보험을 공급망 보안에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실제로 어떤 가이드나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S보험을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할지, 왜냐하면 아까 공급망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한 국가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지금 많은 기관들,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SPDX와 사이클론 DX 두 개 정도가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키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사와 함께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보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산업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사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급망 포럼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나중에 이제 진행하게 될 때 많이 와주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발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키사는 실은
올해 2025년도에 그 본격적으로 공급망 보완에 대한 정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일단 지금 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S봄을 활용한 공급망 보완 체계 구축이라는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봄에 이제 8개 그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과 함께 그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공급망 라인 안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S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급망 보완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당연히 SCA 도구, S봄 추출 도구를 선정을 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좀 그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정부와는 지금 확보가 되어서 이제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뭐 한 3월 정도쯤에는 저희 내년도 이제 S봄 기반의 공급망 보완 모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돌아가셔서 우리 기업에도 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은 재작년도부터 저희 키사가 내부적으로 다른 이제 그 좀 기회를 이용을 해서 S봄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23년도에도 시작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고 24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23년도 그 실증 사업에는 도대체 S봄이 뭐냐, 그리고 S봄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당시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보안 장비기기 2개 업체, 총 3개사에 대해서 2개 업체의 3개사에 대해서 S봄을 추출하는 방법을 좀 실증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자 이제 작년에 S봄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공 분야, 의료 분야, 보안 분야 이렇게 3개의 분야의 5개 회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증 사업의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S봄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생성된 S봄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CV 정보, KV 정보 이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취약점을 탐지를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안으로 추진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결과로 좀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봄이 정말 완성된 최종 그 키는 아니다라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S봄 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오기나 이런 것들처럼 부정확한 데이터가 많다. 그 다음에 S봄 정보를 생성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취약점을 식별하거나 조치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좀 결과를 얻었었고요. 또한 S봄을 추출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나도 모르는 오픈소스,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었던 오픈소스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조치되지 않은 오픈소스들도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추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공급망 보완 그 지원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국정원, 디플정위원회와 함께 작년 5월달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그 가이드라인을 접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나 요즘 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그 올려놓아 드린 가이드라인을 한번 받아서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1.0이다 보니까 공급망 보완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그냥 기존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리고 가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S봄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우리 기업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판매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협력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 커스터머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공급망 라인 안에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S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활용 중에서도 어떻게 공유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원 방안, 그다음에 뭐 지원 정책, 기술적인 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사에서 S봄 쉐어링 프리미어라는 이제 좀 문서를 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은 이제 뭐 좀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 S봄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의를 하고, 각각의 그 방법에 대해서 발견, 그다음에 접근, 전송 이렇게 단계별로 복합도가 뭐 낮다, 중간이다, 높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정의를 해서 그 업체들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방법을 좀 발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정의를 내린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메일을 활용한 독점 소프트웨어 S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벤더에게 S봄을 요청을 하면 NDA를 체결한 후에 암호화된 이메일로 전달을 해서 메일을 직접 통해서 받는 방법이고요. 발견과 접근, 전송 그 세 가지 그 방안 모두 높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동화라던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달 지연에 대한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더 포털을 통해서 독점 소프트웨어 S봄을 공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벤더의 고객 지원 포털, 뭐 이름은야 다양할 수 있지만, 고객 지원 포털을 통해서 S봄을 요청을 하면 벤더가 이제 보안 링크를 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말 통제는 아주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동화라던가 확장성에는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는 좀 이제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전에 이제 검증이 된 벤더 포털을 통해서 독점 소프트웨어 S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벤더가 S봄을 미리 검증되어 있는 포털,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접근할 수 있는 통제 자체도 다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사전에 업로드를 미리 해놓고 소비자가 포털에서 NDA를 서명을 진행한 후에 내가 필요한 S봄을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고, 이메일보다는 효과적이지만 디지털 인증 정책에 대해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인증만 뚫고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S봄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꾸로 그 포털을 활용한 공급망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증 정책 검증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툴링을 통한 오픈 소스 S봄 정보 공유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S봄을 생성을 하고 공개된 저장소라던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 게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올라와 있는 S봄 정보들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야 안에서 검색이라던가 기계적 탐색 같은 것들이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이 OSS 매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플랫폼을 통한 오픈소스 공유도 연합형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는 단일 OSS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번에는 프로젝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S봄을 공유하며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오픈소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매핑을 해줄 필요는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물론 모든 상황에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요, 공급망 전반에 걸친 독점 소프트웨어 S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급망의 각 단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S봄을 작성하고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OEM까지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S봄을 이제 받아볼 수도 있는 좀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급망 문서들 같은 문서를 공유하는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도 우수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은 이제 OEM마다 각각 다른 요구 사항을 일일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제공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복된 일들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키사가 지금까지 S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키사,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그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던가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좀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저께 나왔던
공급망 그저께 나왔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 보시면 2027년부터 공공 분야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S보험 제출을 그 제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국정원 쪽에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공공 분야에 납품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망 보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